할까요? 이글라스 준비? 네, 끝냈습니다. 이렇게. 12, 21, 22입니다. 아파요? 밟으세요.
이쪽으로 올게요. 아우 물어보세요. 아이 보세요. 물어보세요. 아이 보세요. 아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라봐. 반대로 앞으로 가라. 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 손영입니다. 어떻게 수술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환자는 22번이 포스트가 계속해서 프랙처가 돼가지고 발치를 하고
그리고 이미디어트 로딩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보시다시피 2004년 10월에 상악 전치부 트라우마를 입어서 22번이 프랙처가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프랙처가 된 프라그먼트를 나이 때문에 이때는 환자가 현재는 36세이지만 당시에는 16세였죠. 그래서 포스트 이럽션을 하고 그리고 크라운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22번에 리전이 발생을 해서 2011년 2월에 에이피코액토미하고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해서 다시 크라운을 다시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환자인데요. 반복적인 포스트의 탈락이 발생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유지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에이피코액토미하고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했는데 또 리전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환자입니다. 술전에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이 치아가 22번 치아가 되겠고요.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했다시피 보시다시피 루트 프라그먼트와 포스트가 이제 같이 발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을 했고 그리고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하고 GBR 후에 수처를 하고 수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어버트먼트에 템포러리 쉘을 이용을 해서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해줬습니다. 술 후에 스탠다드 뷰와 그리고 CT 뷰를 보시겠는데요. CT 뷰를 보시게 되시면 레비알 본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아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임플란트가 약간 레비알로 디스플레이스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원했던 위치는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뭔가를 더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이대로 수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디어트 템포라리를 트랜스퍼 어버트를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연조직의 치유나 그리고 파필라의 리제네레이션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로딩을 주기에는 발치와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단순히 로딩을 가하지 않는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만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한 4개월 정도 경과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으로 이행을 할 예정이고요.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장착 후에 본의 리모델링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친밀성 때문에 그리고 연조직의 치유나 파필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미디어트 로딩이나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빈번하게 하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은 대개는 디지털로 가이드를 할 때 미리 어비트먼트나 크라운을 디자인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대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나은 결과나 좀 더 낫다고 봅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